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입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오늘 수요일장은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API 쪽에서는요, 오늘 재고가 517만 배럴 감소로 나온 가운데 11시 반에 발표된 EIA 쪽에서의 재고 발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 미중 차관급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내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달에 FOMC 회로 의사록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파월 의장 잭슨 홀 심포지엄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 많은 이슈들도 계속해서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 소폭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바람 잘 날 없는 트럼프 대통령, 정말 무적 미국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달러도 그렇고 지금 S&P나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상황도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트럼프의 이 충신으로 알려진 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 플리 바게닝을 지금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증시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 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또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증시에 대해서는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 이 트럼프 변호사인 코언의 유죄 인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달러 자체로는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좀 거의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11월 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박나경 캐스터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주상입니다. 자,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주요 이슈가 산재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5일 재고 발표 역시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튼튼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5분 지나가면서 개장된 지 35분 지나간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S&P 500 지수 확인하시죠. 전일장의 선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는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85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0.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했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는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396포인트 선으로 0.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달러가 좀 꺾이면서 유로는 이 반등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0.27%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는 1.16달러가 회복이 됩니다. 1.162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었던 골드, 현재 부근에서도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1,200달러가 지지가 됐고 1,203.5달러 선인 0.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물로 볼게요. 자, 지금 앞서서 에이펠 쪽에서도 517만 배럴의 감소로 상승의 재료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2%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1.97% 상승한 67.37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APL 쪽에서 재고 감소가 된 만큼 지금 상승 쪽으로 급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67달러 초반대까지 올라와줬는데 이 상승 여력이 어느 점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전후로도 가격대가 좀 변동이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상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그 전에 앞서서 외신 쪽의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전일장에 변화수 소식도 있고 지금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 소식부터 먼저 좀 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상 지금 가장 긴 강세장, 즉 bull market에 진입하고 있다고 각종 외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일이요. 지난 2009년 3월 9일 S&P 500 지수가 666포인트까지 떨어진 이후에 3,453일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제 S&P 500 지수가 4배 이상 올랐고요. 3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르면서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요. 우수한 기업 실적, 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머징 마켓에 혼란이 있지만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애플, 아마존, 또 알파벳 등과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그동안의 상승 견인의 효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제 개편 때문에 중국의 경제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상쇄되었다라고 또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모든 기관이나 외신 쪽에서 이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점을 찍어서 더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진단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이 로이트 홀트 그룹의 한 수석 투자 전략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증시 상승 동력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과 투자자들의 자신감, 또 기업 실적 개선, 경기 회복, 대체 자산 부재 등 이렇게 증시가 오르막을 걸었지만 이제 그 동력을 잃었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증시를 떠받쳐온 재료들이 이제 강세장을 최장 찍었기 때문에 소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투자 자산과의 경쟁도 이 강세장 종료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 이동 평균선을 웃도는 수준으로 뛴 만큼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주식 대신 이제 국채로 몰려들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역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서 생산한 모든 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CNBC를 통해서 한 선거 지원 유세장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관세 부분에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보고서 제출을 8월 이후로 늦출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지금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EU는 이 멕시코와 캐나다, EU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훑어보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이자 충복으로 알려졌던 마이클 코언의 유죄 인정 소식에 엔화 그리고 유로화
대해서 달러가 모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도 해당 보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지금 소식이고요. 플리 바게닝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부분을 트위터에서 강렬하게 비난을 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 주가와 또 환율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FOMC의 7월 회의 의사록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보다 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TD 증권의 지금 보도인데요. 이 내년 이후의 금리 인상 또는 대차대조표 축소 방침에 대해서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아무래도 FOMC에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FOMC 위원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면 이는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일찍 자산을 축소 종료하거나 또 금리 회랑 이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7월 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이 논의가 됐다면 파월 의장은 이번 주 연설에서 이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 왕립은행 RBC도 이번 의사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연준의 자산 축소 방침에 대한 전망일 것이다라고 역시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와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의 주요 통화에 대해 엇갈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의 이 법적 분쟁, 앞으로의 미중 무역 회담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여부가 달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좀 혼란 속에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 흐름의 최고 전성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이 달러화는 올해 고점을 찍었다. 역시 증시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화의 최근 거래 패턴과 또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요. 유로화는 이 달러 대비 가장 유동성이 좋고 거래량이 많은 통화라면서 지난주 트레이더들은 4월 이후 가장 많은 유로화 약세 포지션에 몰렸는데 그 직후에 유로화는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약세 쏠림에 따른 반작용 때문에 이제 유로가 반등했다는 얘긴데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강세 흐름에 대한 유로화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또 CESI라고 하죠. 이 지수상으로는 이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추세선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로존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 흐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이 유로존보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뒤처진 것은 지난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요, 경기 지표의 실제치에서 예상치를 뺀 것으로 이 수치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심리 지표가 개선되면서 실물 지표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천천히 지금 내리막을 걸어온 반면에 유로존의 서프라이즈 지수는 6월 저점을 형성한 뒤에 가파르게 지금 반등을 하면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고요. 이슈별로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상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 오늘을 함께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기 전에요. 자, 이번 주에 강연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굵직한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절제마스터님 무료 교육 세미나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가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 수익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풀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01호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1577-7451번으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다뤄볼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S&P 500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역사상 최장 강세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현재 이 강세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10월물로 저희가 좀 정정을 할게요. 자, 미국의 재고 감소 전망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지금 2%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수와 그리고 크루드오일 상품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현물 쪽에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선물 쪽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네. 주상말씀이 지금 업을 들으셨어요. 예, 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할 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저는 일단은 몇 주 전부터 일단은 지속적으로 신세계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증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고점을 뚫는데 시간과 힘이 좀 필요로 할 뿐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죠. 자, 금요일날 17일 이제 10시죠. 저녁 10시인데 이때 제가 일단 혼조세를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지수가 2850을 돌파할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 지점부터는 무조건 매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정확하게 2850을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가격이 보면은 무려 25포인트가 날아가는 1%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이게 지금 무엇을 나타나는 거냐면은 지금 강세장으로 가는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고,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물량을 던지는 쪽에 일단 수량을 지금 매집하는 쪽에서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주가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언급되는 노이즈 부분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언론사의 주요 내용을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언론사들이나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밸류데이션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라고 일단은 많이들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강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계속 강하게 오릅니다. 그리고 이 정말 주가가 끝자락에서 더 이상 상승세가 멈추는 시점은 통상적으로 그 시점은 정확하게 가격이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가격에 열광할 때 그 시점이 가격의 끝자락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이 전혀 일단 느껴지지 않고요. 가격이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번 이제 8월 15일이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2850이 뚫릴 경우 하방으로 굉장히 자리가 좋다. 이 경우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새벽에 찍었던 이 저점이 지금 지지라인으로 가격을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자, 이 가격대 이하로는 물량이 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라는 지금 특정 세력이 일단은 가격을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 선에 가까운 시점이 굉장히 매수 자리로 좋은 지점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격이 만약 하방으로 뚫는다면 빠르게 손절을 끊고 또다시 돌파하는 자리를 노리면서 강한 상승을 노리는 이런 짧은 손절 그리고 긴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법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일단은 지금 오늘 미국장이 시작한 이후에도 가격 흐름은 일단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미국장이 오늘 시작한 시점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미국장이 시작한 가격대 지점을 본다면은 가격이
하단에 지지라인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매수로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2860선도 역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를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포지션을 조금 더 길게 갖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2865가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그 지점부터 일단은 충분히 힘이 돌파하는 모양새가 포착이 된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또다시 매수 타점이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은 어제 달성한 신고가를 또 갱신할 확률이 또 굉장히 높다. 다만 신고가에 대한 부담이 지금 일단은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왜 단지 신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이 지점이 1월 30일 날 찍었던 그 고점대에 거의 근접한 라인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한 번이라도 딱 뚫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진짜 강하게 상승하고 그리고 시장은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오늘 지수에 대해서 솔직히 가장 준비해온 핵심 멘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이야기만 오늘 들으셔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굉장히 오랜 매매 경험을 축적하는 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뭐 모멘텀, 기타 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격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격은 끊임없이 밀고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017년 당시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한 번도 꺾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마다 다들 시장 참여자들하고 언론사에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 가격대는 비싸다. 더 이상 올라가는데 부담이 된다라고 했지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어갔습니다. 자, 이처럼 고점 갱신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지금까지 시장의 모든 어떤 약재를 다 누르고 강하게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갱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갱신이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셔서 수익을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 안에서 주상 마스터님처럼 더욱더 고점을 높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아직 뭐 이런 변수가 해결이 된다면은 뭐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변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변수이기 때문에 좀 꺾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주상 마스터님은 오히려 이 변수들 뭐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더욱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 주가 하락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본다면은 주가 하락이 일단은 북미 지금 무역 분쟁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과 미국 간의 북핵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일단은 요번에 터진 저쪽 그 터키 간의 문제 등을 일단은 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들은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도 역시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은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입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지금 미국 경제를 더 살리고 미국 경제를 더 강한 미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주변국들 간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맞아 떨어진다면은 지금은 주가가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는 솔직히 지금 조금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국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둘도 없는 찬스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충분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힘이 충분히 축적돼서 전 1월 달에 찍었던 1월 30일 달성했던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도 이런 주가 강세를 좀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네, 이미 뭐 유럽 쪽에서 뭐 25% 관세 뭐 부과도 되었고, 일단 뭐 말씀하신 그 가정에는 미중 무역 이 협상이 일단 미국 쪽으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예, 가정인 것 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지금 11시 25분 지나가면서 벌써 원재고 발표 5분 전인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API 쪽에서도 재고 감소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지금 EIA 쪽에서의 예상치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API 쪽에서는 517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요. 잠시 후 30분 발표될 EIA 쪽의 주간 원유 재고는 예측시가 149만 배럴의 감소 예상이고, 지난주에는 재고가 680만 배럴 정도 재고가 증가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2% 이내인데 예, 맞습니다. 먼저 업앤다운을 예. 하면서 좀 의견을 표해 주실까요?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일도 업이에요. 예, 오일도 네. 업입니다. 네, 예. 네. 제가 일단은, 네. 저번 주랑 다른 네. 점이 있다면은, 저번 네. 주에는 지수는 관망, 그리고 오일은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제가 금요일 날 언급을 했습니다. 오일 가격이 65.83이 돌파가 나오면은 이 지점부터는 오일이 크게 날아가는 지점이니까 무조건 매수로 따라가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이 지점에서 무려 150틱이 상승했습니다. 한 계약당 16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오일이 가격이 강하게 튀고 있는 거는 역시 지금 오일이 눌린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매매하고 선물 옵션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예, 진입한 사유가 사라지면 포지션을 던져라. 그리고 반대로 스위칭을 해라. 이거 역시도 일단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요. 실제로 오일 가격이 이렇게 눌린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은 역시 북미 간의 북미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모두 다 해결 탈출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그동안 오일 주가가 눌리는데 가장 일조했던 장애물이 일단 치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일이 가격이 이제는 눌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예전의 밸류데이션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나라 간의 일단은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될 경우 원만한 무역 구조가 다시 재성립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생산을,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소비를,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절충 무역이 제대로 그림이 잡힌다면 이 역시 오일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인이 좀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오일 가격으로 일단은 매수. 오늘도 모의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지금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일단 포지션 결정하셨으면은 예. 네, 모의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의 투자를 네. 지금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네. 저는 매수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67.25에 일단은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67.25에 지금 현재 가격이네요. 예. 바로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네, 초반보다 지금 살짝 가격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좀 괜찮다고 보시는가 봐요. 예. 67.25고요. 앞서서는 고가가 일단 67.4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저는 일단은 진입을 해가지고 오일 가격이 매수 상방으로 튄다면은 정고점 부근을 스탑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67.44가 입절 자리로 일단은 보는 지점으로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틱 정도 일단 1차 목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67.25달러입니다. 1.79, 1.80에서 2%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 내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가격대 매수로 진입하셨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앞서서 고점인 67.44달러에 첫 익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겠다라는 전략이십니다. 자, 이제
10초, 한 2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매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대가 올라간다라는 뭐 배팅이신 것 같고요. 예. 네. 일단은 네. 저는 일단 하방 자리는 67 정도로 보는데 이 지점까지 만약 밀린다면은 네.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발표 들어갑니다. 네, 발표가 됐네요. 자, 지금 발표가 되면서 자, 일단은 가격대 가격이 어떻게 눌리고 갈까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살짝 눌렸지만 밑에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받쳐주고 바로 있습니다. 올라가고요. 예. 3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67점. 일단은 1차 익절 들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들어가시나요? 예, 1차 익절 들어갑니다. 4사 찍었나요? 예, 4사까지 안 가고 3호에서 일단 1차 익절. 3호에서. 예, 1차 익절 들어갑니다. 네, 일단 수익을 먼저 거두신 상황이고요. 자, 지금 가격대가 67달러는 계속해서 지켜는 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지 1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고요. 자, 지금 발표지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말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67달러는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뭐 이 발표 전에 많이 올라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지금 67달러가 깨졌어요. 그렇다면 매도로 갈까요? 지금 이 지점부터는 매도 네. 접근이 유리합니다. 67부터는 매도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67달러. 자, 매도 익절 들어갑니다. 네네. 몇으로 익절하셨나요? 매도 지금 90에서 66.90에서 지금 익절 들어갔습니다. 네, 66.90에 들어가셨고, 자,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지금 67달러예요. 예, 지금 일단은 네네. 가격대가 네네. 굉장히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오늘 유럽장에서 일단은 당장 하방에 물렸던 물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손절을 끊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절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고, 오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7불에서 굉장히 강하게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 이 가격에서 한 대략 넉넉하게 50틱 정도 잡고 그 지점을 이탈할 경우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 매매할 경우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 일단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전에 매도로 물렸던 물량에 대해서 손절 라인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격대가 뭐 매수적으로 또는 매도적으로 몰려서 가격대가 또 그 힘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전에 물렸던 반대 물량 청산이 좀 커버링이 오면서 가격대가 또 조정이 되기도 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7달러 부근은 상당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예측치보다 꽤 많이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예측이 149만 배럴 감소 예상이었는데 재고 발표 실제치는요 583만 배럴의 재고가 감소입니다. 앞서서 APU 쪽과 마찬가지로 재고가 꽤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가격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야, 지금 일단은 이 재고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네. 코멘트를 좀 붙이자면은, 네. 오늘 일단은 재고 감소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다. 특별하게 이 발표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일단은 시장을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이 대거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오늘, 유럽장 부분에서 일단 대거 매수로 가격을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일단은 발표가 되는 순간 이건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팩트로 사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단기 차익 물량이 일단은 대거 해소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해소되는 가격대 힘싸움이 끝난 뒤에 가격 흐름이 진짜 시장이 가격이 일단 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일단은 염두를 한다면은 저는 최소 자정 이후 가격 흐름이 5일에 한 최소 일주일 이상의 가격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원유 재고는 감소가 됐고요. 쿠싱 원유 재고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한 77만 배럴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에도 살짝 늘었어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 난방유 비축량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단 원유 재고 자체가 좀 뭐 중점이 되겠지만 그 안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해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원유 재고 발표는 뭐 앞서서 맞선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일단 감소 쪽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 소식 안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7이 또 다시 깨졌잖아요, 마스터님. 예. 그렇다면 매수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앞서서 좀 짚어주셨던 67달러 초반일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매수 가격은 최소 67.30이 넘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매수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매도를 노리시는 회원님들이라면은 저는 최소 66.50이 무너질 경우 매도도 굉장히 역시 유리하다.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금 재고량 발표에 대한 가격이 시장 평가 반영은 일단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이 일단은 수급에 의해서 밀고 가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충분히 가격이 힘이 축적돼서 밀고 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매매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다시 매수 보실 분들에 대해서는 67.30달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가격대 참고해 보시고 지금 겨우 발표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5분 정도 지났죠? 예. 자, 지금 66.9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67달러가 깨지면 매도였잖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67이 되게 강해요. 지금 예. 현재 공방 벌이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밀게 되면 매도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네. 만약 지금 역시 이 부분은 지금 나는 오늘 장이 매도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그리고 매도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67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67에서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67.30이 뚫고 상방으로 가는 힘이 보인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일단은 푸는 게 굉장히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도를 신규 진입을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66점 최소 4, 5는 와야지 매도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 전까지는 지금 매수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도를 잡았다가는 좀 다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67.20까지 지금 말씀하는 사이에 벌써 20틱이 상승했죠. 이거 역시도 네. 보면은 일시적으로 일단은 차익 청산 매물이 우르르 나왔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계속 끌어올린다. 매수가 살아있다라는 걸 지금 직접적으로 계속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7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20틱 정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다시 67.2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서 다시 매수로 볼 수 있는 가격은 67.30달러라는 부분. 좀 그 가격대 살펴보시면서 매수로 접근하실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원유 재고는 APL 쪽과 EA 쪽 모두 재고 감소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맞선이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은 가격에 이미 스며든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물량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7.30이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67.35까지 올라갔다는 점 원유 재고 발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유 재고 발표 저희가 말씀 도와드리면서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67.30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단기로 짧게 수익 거두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벌써 10틱 이상 1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일단 거둘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일단은 1차로 짧게 익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왕 추세가 시작된 거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라는 회원님들은 지금 자리부터 일단 쭉 밀고 가는 매매 전략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5, 6까지 갔어요. 예, 네. 지금 일단은 장이 굉장히 상방으로 가는 힘이 강하다는 네. 부분이 일단은 포인트입니다. 이런 자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시적으로는 원유 재고 발표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고 그리고 손절을 풀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만나면서 장을 네. 일단 한번 눌렀지만 지금 힘이 이렇게 터진
이상은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고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강하게 매수로 밀고 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손절 물량 모두 다 이제 해소가 됐고 이제 그 매수 쪽으로 물량만이 좀 밀고 올라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67.56달러이고요. 좀 길게 매수 쪽으로 보실 분들에 대해서 오늘 매수세 이 상승을 조금 더 지속을 하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 그 안에서 좀 짧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익절 잡고 좀 짧게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표가 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준이 잭스덜 회의에서 자산 축소 계획을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뭐 앞서서 외신 쪽에서 대차대조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자산 축소 계획 뭐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일단은 미국 주택 판매 지수가 조금 네. 다소 약세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떻죠?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지금 계속 고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오늘 당일 최고점을 다시 갱신이 일단 눈앞입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오늘 2,865를 돌파한다면 역시 강한 매수다. 상승,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는 점을 저는 본다면은 내일 국내 선물 역시도 가격이 오늘 이 흐름만 이어진다면은 내일 국내 선물 그리고 한국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선물도 올라가고 코스피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내일장도 상승 여력에 대해서 네. 다만 그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다만 내일 오늘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내일 아침에 시작 가격이 너무 높게 시작을 한다면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다 상승을 보고 시초가에 강하게 한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이상 상승이 힘들고 하방으로 꺾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변칙적인 패턴이긴 한데 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장이 지금 상태로 쭉 상승이 나온다면은 내일 국내 선물도 그리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간만에 한박 웃음을 좀 지을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정강 후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증시 출발을 잘 좀 유익 있게 보셔서 포지션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수와 오일 쪽의 외신 쪽의 뉴스를 좀 한데 모아서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좀 빠르게 좀 소식을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외신 쪽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수는 지금 개장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오늘 법적 분쟁 때문에 이 소폭 하락세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오늘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타겟 이 회사가 강한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하락세를 좀 상쇄하면서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사상 최장기 강세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S&P가 지금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도달을 하면서 2009년의 그 최저치 이후로 지금 시가총액 4배 이상 됐고요. 그리고 300%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낙관론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늘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이 트럼프 충복으로 알려졌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성관계 관련된 추문 그리고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증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선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지금 폴리티코라는 이제 매체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가 지금 나프타 관련해서 구두 계약자, 핸드쉐이크 딜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이 나프타 관련해 구두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지금 23일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은요. 자동차 관련 부분인데요. 미국은 자동차 한 대당 이 북미산 부품 비중을 현행 62.5%에서 7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는 70%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협상 내용이 조금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미국 대표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지을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의 강달러 금리 인상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은요, 독립성을 지키겠다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비판을 4번 이상 했지만 이 파월 의장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찬성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블룸버그에서는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이 환율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지금 방법을 써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세한 소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제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그런 예상을 나올 수밖에 없는 외환 개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수 관련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중국은요, 지난번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트럼프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유튜브 영어 채널, CCTV의 영어 채널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비난하는 이런 조롱에 하는 동영상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같이 좀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향후 어떤 부분이 영향을 끼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어서 오일 관련된 외신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일의 주요 이슈는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하락했다는 소식에 브렌트유가 74달러를 상회했다는 소식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PI가 지금 발표한 미국 원유 재고 하락이 주요 요인이다, 가격의 요인이다고 코메르츠뱅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일은 지금 약달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달러야지만 이 다른 나라들이 오일 수요를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일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레이더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펙과 러시아가 계속 증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요. 한편 이런 원유 재고 하락 부분이 또 이 부분을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또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회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또 오일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과 러시아 증산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황과 함께 지금 원유 재고 발표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좀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주상훈 마스터님 오늘 시간 어떠셨을까요? 예. 지금 일단은 지수가 S&P 같은 경우 오늘 당일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시장의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 회원님이 일단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상승 재료가 모두 소멸이 되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국 지수 상승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무역 분쟁도 남아 있는데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요?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시장의 기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준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가격이 정답입니다. 가격이 상승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상승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우선한다라고 지금 실시간으로의 시장을 오롯이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로이터의 지금 실시간 기사들을 좀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조금 회담이나 지금 이야기를 조금 유용하게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제재에 대한 지금 언급, 또 사이버 액티비티, 좀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속보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내일 또 이런 자세한 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후반, 이번 주는 후반에 빅 이벤트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이슈들 신세계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